찰싹 결혼식장에 따갑게 울려 퍼진 뺨 맞는 소리. 내 드레스에 더러운 걸 묻혀놓고 며느리는 바닥에 쏟아진 전통 이바지 음식을 내려다보며 분노했습니다. 그 순간 하객들의 휴대폰 플래시가 터졌고 갑질 며느리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어요. 이튿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바로 어제 자신을 때린 그 며느리의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순심은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서울의 화려한 로비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바지 음식 상자를 꼭 안고 있었죠. 며느리 미진과 아들 철수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만든 전통 장아찌와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오늘 박미진 신부 쪽으로 왔는데요. 이바지 음식 조금 전해드리려고요. 순심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프런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순심의 소박한 옷차림과 손에 든 낡은 상자를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손님 죄송한데요.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 됩니다. 규정이라서요. 프런트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신부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바지 음식입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순심이 상자를 소중히 안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맡기실 거면 보관 접수하시고요. 아니면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다른 직원이 나와서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이때 웅성거리는 하객들 사이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미진이 순심을 발견했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저 사람 뭐야? 아, 미쳤나 봐. 왜 여기까지 와서 망신이야, 진짜. 미진이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순심을 알아봤지만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모르는 척하기로 마음먹었죠. 미진은 우아한 걸음걸이를 버리고 성큼성큼 순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누가 이런 사람 들여보냈어요? 여기 결혼식장이에요. 장사하러 왔어요? 미진이 목청을 높이며 순심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순심의 손에서 이바지 음식 상자가 미끄러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담은 전통 장아찌와 장이 바닥에 흩어지더니 미진의 하얀 드레스에도 튀었죠. 아, 내 드레스? 이거 얼마짜린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진이 비명을 지르며 드레스를 내려다봤습니다. 값비싼 드레스에 끈적한 장이 얼룩덜룩 묻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순심이 급히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아, 너 같은 촌사람이 여기 어딜 기어들어와. 가정부 주제에. 당장 꺼져. 미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더니 순심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찰싹 로비의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순심의 왼쪽 뺨이 붉게 달아오르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났습니다. 세상에 때렸어? 아니, 사람을 치네.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순심은 따끔거리는 뺨을 손으로 감싸며 바닥에 엎질러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이바지 음식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죠. 보안, 빨리 와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난리야. 당장 끌어내요. 미진이 호텔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철수가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하지만 미진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받자 다시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가요, 지금은.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순심에게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찍고 있어. 제발. 철수가 미진에게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당장 내보내요. 한 번만 더 말 섞으면 신고할 거예요. 미진이 다가온 보안 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안 직원이 순심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심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바닥에 흩어진 음식 찌꺼기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후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다 찍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몸 조심하세요. 젊은 하객 중 하나가 순심에게 작게 귀띔해줬어요. 순심은 고맙다는 듯 작게 미소를 지으며 비상구 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폰 당장 가서 지우라 해. 큰일 나. 철수가 미진에게 다급하게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지워. 웃기지 마. 내가 누구인데. 찍으라 그래. 다들 내 편이야. 미진이 드레스에 얼룩을 닦으며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호텔 갑질 며느리라는 제목과 함께 순심을 때리는 장면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미진의 한식당 덕희는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제 결혼식 때문에 신경을 못 쓴 사이 주방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난리 났어요. 예약이. 주방장 김기수가 다급하게 미진을 불렀습니다. 아침부터 뭐야. 지금 나 머리 깨질 것 같아. 미진이 짜증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결혼식 뒤처리로 지쳐있던 미진의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어제 그 영상 때문에 예약 취소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수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가 뭔데? 숨기지 말고 말해. 미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메인 셰프 박현우 씨가 짐 싸서 나갔어요. 사표만 던져놓고요. 갑질하는 사장 밑에서 못한다고. 김기수가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진은 사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갑질하는 사장 밑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쳤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구인데? 미진이 사표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장님 더 있어요. 더 큰 거. 주방 보조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뭐? 오늘 나 죽으라는 거야? 미진이 소리쳤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냉장고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안에 재료가 다 상했어요. 보조 직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진이 냉장고로 달려가 문을 열어봤어요. 비린내가 진동하며 값비싼 생선과 고급 한우가 모두 상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냄새 좀 봐. 전부 돈인데. 미진이 비명을 지르며 냉장고 문을 3개 닫았습니다. 오늘 저녁 30 테이블이야. 30? 손님 오면 뭐 내놔? 물만 줄 거야? 미진이 머리를 감싸며 소리쳤어요. 제가 지금 뛰어다니면서 뭐라도 구해볼게요. 뭐라도. 김기수가 제안했지만 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결혼식 비용 때문에 바닥났다고. 미진이 벽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미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시골에서 평생 요리만 해온 순심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말만 하면 와. 자식 일이라면 무조건 와. 미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편 순심은 고향집 마당에서 장독을 하나씩 닦고 있었어요. 어제의 수모는 이미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순심의 낡은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예, 여보세요. 순심이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진.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미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순심은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제는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도 아들 생각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미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식당에 큰일이 생겨서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당장 서울로 올라와서 주방 좀 맡아주세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듯한 톤이 깔려 있었어요. 내일 저녁부터 예약이 많거든요. 어머니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빨리요. 미진이 계속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순심은 여전히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 깨진 장독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듣고 있어요? 대답 좀 해요. 예, 아니오만 말해요. 미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심은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툭! 짧은 신호음과 함께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뭐예요, 지금? 끊었어요? 미진이 끊어진 전화기를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미쳤나 봐. 나한테 전화를 끊어? 미진이 휴대폰을 카운터에 내던지며 분노했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에 금이 갔어요. 사장님, 이제 진짜 어떻게 해요? 김기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구인 광고부터 내자. 급하게라도 요리사를 구해야 해. 미진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인터넷에 퍼진 갑질 며느리 영상 때문에 지원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존 직원들마저 하나둘씩 그만두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까지만 할게요. 진짜 못하겠어요. 주방 보조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 너도 나버리고 가려고? 미진이 다급하게 붙잡으려 했지만 보조는 이미 뒷문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순심은 마당에서 깨진 장독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깨진 조각들도 다시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정성스럽게 모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덕희는 결국 임시 휴업 안내문을 문에 붙여야 했습니다. 미진의 갑질 영상은 이미 주요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덕희이 휴업 배너를 걸고 문을 닫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진은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인터넷 댓글들을 읽고 있었어요. 갑질 며느리라는 제목의 영상은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때 식당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문에 써 있잖아요. 휴업이라고. 지금 나가요. 미진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남자는 문을 계속 두드렸어요. 할 수 없이 미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휴업.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강준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준은 방송가에서 독설로 유명한 미식평론가였거든요. 아, 지금은 정리 중이라 다음에 오시면. 알고 왔습니다. 휴업 중인 식당의 실상을 확인하러 왔거든요. 강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어요. 미진이 급히 강준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주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라이브 켭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제의 식당에 왔습니다. 강준이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은 갑질 논란으로 난리난 그 식당.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강준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며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보이십니까? 주방이 이게 뭐예요? 강준이 주방 문을 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는 음식 찌꺼기와 기름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이게 식당 주방입니다. 손님 밥 들어가는 곳이 맞나요? 강준이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이며 엉망진창인 주방을 보여줬어요. 안 돼요. 촬영하지 마세요. 미진이 다급하게 달려와 카메라를 가리려 했지만 강준은 능숙하게 피했습니다. 냉장고 열어보겠습니다. 냄새부터 확인할게요. 강준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상한 음식들에서 나는 비린내가 주방에 가득 퍼졌습니다. 어우, 냄새, 이건 진짜 심합니다. 강준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런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팔았다는 게 믿어집니까? 강준이 카메라를 향해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비난의 글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최악입니다. 여기서 드시면 돈 버립니다. 시간도 버립니다. 강준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즉시 폐업하시길 권합니다. 미진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인터넷 알고리즘이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준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전통 장 담그기라는 영상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영상 속에는 순심이 고향집 마당에서 정성스럽게 장을 담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교 없이 흙과 재료만으로 진정한 맛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손길이었죠. 시청자분이 흥미로운 영상을 공유해 주셨네요. 강준이 채팅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요리사군요. 돈만 밝히는 가짜 음식 대신 이런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강준이 순심의 영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드는 이런 음식이야말로 진짜죠. 미진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심의 차분하고 정성스러운 모습이 자신의 처참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음식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준이 방송을 끝내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미진은 혼자 남은 식당에서 무릎을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순심의 영상 조회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촌년 가정부라고 무시했던 순심이 수만 명의 찬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철수가 식당으로 와봤을 때 미진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건물주가 월세 독촉장도 보냈어. 이번 달 못 내면 나가라고 하네. 철수가 우편물을 내밀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미진의 휴대폰에서 순심의 영상이 자동 재생됐습니다. 마당에서 깨진 장독을 정리하는 순심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깨진 것도 다시 쓸모가 있다는 듯 정성스럽게 조각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진과 철수는 더 퀸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들을 포장지로 감싸며 폐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미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또 누구야? 미진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박미진 씨 맞죠? 돈 이번 주까지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좋게 말할 때 갚아요. 안 갚으면 직접 찾아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을게요. 조금? 이미 석 달이나 늦었는데 또 조금이라고요? 정말 곧 해결할게요. 미진이 다급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누구였어? 철수가 포장 작업을 멈추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아니야. 미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수에게는 사채를 쓴 사실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해보자.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철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런 총것한테 빌 바엔 차라리 망하는 게 낫겠어. 미진이 화를 내며 포장지를 집어던졌어요. 한편 순심은 서울 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전통 음식 박람회에 와 있었습니다. 소박한 한복 차림에 손수 만든 장류를 작은 상자에 담아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여기서 장 파세요? 지나가던 관람객이 순심의 작은 부스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맛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순심이 환하게 웃으며 장아찌 하나를 내밀었어요. 관람객이 장아찌를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맛이 정말 깊네요. 전통 방식으로 1년간 숙성시킨 장으로 만든 거예요. 순심이 겸손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정장을 입은 위험 있는 노인이 순심의 부스 앞에 멈춰 섰어요. 최진호 회장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 그룹인 한국식품의 회장이었죠.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장 한 입만 볼 수 있을까요? 최 회장이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드셔보세요. 순심이 정성스럽게 장아찌를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최 회장이 젓가락으로 장아찌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최 회장이 감탄하며 물어봤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심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맛, 제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그 맛과 똑같습니다. 최 회장의 눈가에 촉촉함이 번졌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순심입니다. 이순심 선생님, 제 명함입니다. 최 회장이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식품그룹 회장 최진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전통의 맛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최 회장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전통 식문화를 복원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순심이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선생님의 솜씨를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진짜 맛을 알아야 합니다. 최 회장이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순심당으로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이름이죠. 순심은 최 회장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돈이 아닌 진짜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순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심당의 콘셉트와 사업 계획을 자세히 논의했죠. 한편 미진은 순심을 찾기 위해 고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들도 순심의 행방을 몰랐어요. 어디 갔을까? 미진이 빈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미진은 절망에 빠져 모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전통 음식의 명맥을 잇는 새로운 브랜드가 론칭됩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식품그룹과 전통 장명인이 함께 만든 순심당이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미진이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품 있는 한복을 입고 최 회장 옆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순심이 있었거든요. 저게 어머니야? 미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촌년 가정부라고 무시했던 순심이 전국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미진이 다급하게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뭐야 그렇게 급하게. 뉴스 봐. 어머니가 뉴스에 나와. 철수가 급히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순심당 기자회견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철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진은 당장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행사는 끝난 후였어요. 순심은 검은 승용차를 타고 떠난 후였습니다. 어머니, 미진이 빈 주차장에서 소리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어요. 순심당 1호점 개업 당일 서울 한복판의 고급 상가에는 개점 축하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종 언론사 취재진들과 유명 인사들이 개업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순심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최 회장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순심당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음식을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순심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취재진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식은 정성이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순심의 말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시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안내하자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심이 직접 만든 전통 장아찌와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맛을 본 사람들마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런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할머니 손맛이네요.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초라한 옷차림의 미진이 경비원에게 막히며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안에 계신 분 아는 사람이에요. 미진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죄송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분은 출입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진이 매장 안을 향해 소리쳤어요.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심도 미진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미진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혹시 그 갑질 영상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 때린 며느리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진이 겨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순심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미진이 순심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순심은 차가운 눈빛으로 미진을 내려다봤어요. 경비요. 정리하세요. 순심이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진이 절규하며 매달렸어요. 저는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가족만을 인정합니다. 순심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취재진들이 이 장면을 모두 촬영하고 있었어요. 남의 정성을 짓밟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순심의 차가운 목소리에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경비원들이 미진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미진이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지만 순심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 순심은 혼자 매장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다가왔어요.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어요.
순심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한편 미진과 철수는 모텔방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이 더욱 거세졌고 살던 아파트마저 압류 통지를 받았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철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미진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용기를 내어 순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철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순심은 전화를 받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철수예요.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살려주세요. 철수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순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수의 진심 어린 사죄에 순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순심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순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심은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아들 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요? 최 회장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심은 철수와 미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조건을 내걸 생각이었습니다. 철수는 커피숍에서 투자 브로커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계약서 뭉치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기요? 지금 사기라고요? 철수가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대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속은 거였어요. 개발 허가가 가짜였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돌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철수가 계약서를 바닥에 던지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미진 몰래 대출받아 투자한 돈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철수가 중얼거리며 길거리로 나왔어요. 바로 그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철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김철수 맞나?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세요? 철수가 뒷걸음질 쳤어요. 박미진 돈 아직도 안 갚더라. 다른 남자가 철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한테 물어봐. 3개월 전에 3천만 원 빌려간 거 말이야.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진이 자신 몰래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까지 끝이야. 사채업자들이 협박하며 차에 올라탔어요. 철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미진은 모텔방에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각또각.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미진이 벌벌 떨었어요. 여기 박미진이라는 사람 있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이 숨을 죽이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모텔로 돌아왔을 때 미진은 울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철수가 물어봤지만 미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나한테 왔었어.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3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맞아? 철수가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5천만 원 날렸어. 부동산 투자 사기당했어. 철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빚이 8천만 원이라는 거야?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사채업자들이 순심당을 찾아왔어요. 여기 순심이라는 할머니 있지? 사채업자가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빚을 못 갚아서 왔어. 할머니가 대신 갚으라고 해. 사채업자들이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순심이 나와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변호사라고? 웃기네. 돈만 내면 조용히 가줄게. 사채업자가 비웃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순심이 단호하게 말하며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들은 매장을 나갔지만 순심당의 명예에는 상처가 났어요. 그날 밤 철수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모텔비마저 떨어져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것입니다. 죽는 게 나을까? 철수가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추운 바람이 불어와 철수의 몸을 떨게 했습니다. 새벽 3시 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순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철수의 목소리에 오열이 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순심이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어요.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살려주세요.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폐륜하였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심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 있니? 순심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한강공원이요. 갈 곳이 없어요. 집으로 와라. 주소 보낼게. 순심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순심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철수와 미진의 채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후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순심의 고급 저택 앞에 철수와 미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옷을 흠뻑 적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철수가 빗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미진도 함께 외쳤어요.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순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순심은 검은 우산을 받쳐든 변호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철수와 미진을 내려다봤어요. 두 사람은 온몸이 젖어 떨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순심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와 미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변호사님, 계약서 주세요. 순심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방수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순심에게 건넸어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당신들의 모든 빚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순심이 계약서를 미진에게 내밀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진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순심당에서 최저시급으로 일하며 저의 지도를 받는다. 순심이 계약서 내용을 읽어줬어요. 근무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철수와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혹해? 내가 당한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순심이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서명할 거야, 말 거야? 순심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미진이 빗물 묻은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철수도 이어서 서명했어요. 내일 새벽 5시까지 순심당 본점으로 나와요. 순심이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순심당 뒤편 작업장에 철수와 미진이 서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입어요. 순심이 작업복과 고무장갑을 던져줬어요. 미진이 작업복을 들어봤습니다. 흙투성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이런 걸 입어야 해요? 미진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싫으면 나가세요. 대신 빚은 당신들이 알아서 갚고요. 순심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진이 할 수 없이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첫 번째 일은 장독 청소예요. 순심이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크고 작은 장독이 100여 개나 늘어서 있었어요. 세제는 사용하지 마요. 전통 방식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전통 방식이요? 미진이 되물었어요. 소금과 쌀뜨물로만 닦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러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순심이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진이 첫 번째 장독 앞에 무릎을 꿇고 걸레를 집어들었어요. 소금을 뿌리고 쌀뜨물을 부어 닦기 시작했습니다. 더 세게 닦아요. 그렇게 하면 언제 끝나요? 순심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적했어요. 미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요. 미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픈 게 당연해요. 노동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 순심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한편 철수는 가마솥 밑에 들어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몇 번이나 빗나갔어요. 제대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순심이 철수에게도 엄하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순심은 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진과 철수는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배고파요. 미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 다 끝내고 먹어요. 순심이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순심이 잠깐 쉬라고 했습니다. 미진의 손은 물집투성이었고 철수의 등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미진이 푸념했습니다. 힘들어?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순심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이 할 거예요. 미진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그날 밤 10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미진은 완전히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나와요. 순심이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미진은 몰래 도망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순심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미진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의 부드러운 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거울 좀 보세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요. 철수가 미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진이 작업장 구석에 놓인 거울을 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과 거친 손, 그리고 차분해진 눈빛이 비쳐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미진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순심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고 오늘 할 일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미진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순심이 놀란 표정으로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장독 정리하고 나서 배추 절이는 거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진이 대답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순심은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장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순심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요? 미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가르쳐 줄게요. 순심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미진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도 묵묵히 일을 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고 있었어요. 예전의 우유부단한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따뜻한 봄날, 순심당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음식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순심의 손맛을 맛보고 갔어요. 미지는 순심당 한쪽에서 장아찌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단정한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이 정도면 될까요? 미진이 자신이 직접 담근 장아찌를 작은 그릇에 담아 순심에게 내밀었습니다. 순심이 젓가락으로 한 입 맛봤어요. 오래도록 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이 많이 좋아졌어요. 순심이 처음으로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미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해요. 소금 간을 좀 더 줄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진이 즉시 메모를 하며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작은 지적에도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였습니다. 한편 철수는 순심당 사무실에서 매출 관리와 직원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하며 사업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철수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다 직원들 덕분이지. 순심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솜씨 덕분이죠.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순심당 뒤편 작은 방에 둘러앉았어요. 순심이 직접 지은 보리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미진과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순심이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미진아. 순심이 처음으로 미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순심이 미진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노동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미진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날의 제 오만함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겠다. 순심이 미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수야. 순심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네, 어머니.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어머니께 불효한 아들이었는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철수가 어머니께 술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순심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식사가 끝난 후 순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돌아왔어요. 이거 너에게 줄게. 순심이 노트를 미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 종가장 레시피야. 200년 동안 내려온 비법이지. 미진이 노트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레시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소중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순심이 미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앞으로 순심당을 너희들이 이끌어가야 해. 저희가요? 철수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순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과 철수가 함께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고 순심당의 따뜻한 불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니, 처음 저를 혼내실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미진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때 혼내지 않았으면 지금의 너는 없었을 거야. 순심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맞아요.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잊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순심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철수와 미진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세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미진이가 신제품 개발을 총괄해 보세요. 순심이 미진에게 말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제 충분히 실력이 늘었어. 순심의 격려에 미진이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달빛 아래 순심당의 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 가족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진과 철수는 순심의 가르침을 받으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고, 순심은 다시 완전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구나. 순심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별들이 더욱 밝게 반짝이며 새로운 희망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순심과 미진, 그리고 철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힘이 있어요. 미진이 순심에게 뺨을 때리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감동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만함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운 미진과 철수.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며 사랑으로 감싸준 순심.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기를, 그리고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심당의 따뜻한 불빛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의 빛이 항상 밝게 빛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